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한 칸 높은 협공의 변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변화가 너무 난해해서 프로들도 피하는 정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우리 애기가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셔서 최대한 꼼꼼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변화의 디테일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바둑퀸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 장면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수순을 한번 되짚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소목에서 날일자 협공에 한 칸 높은 협공을 두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흑으로서는 날일자로 씌워서 백은 이제 나와서 끊게 됐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가장 어려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끊었을 때는 우측으로 늘게 되면 백이 늘었을 때 좀 전투에서 약간 유리한 자세를 지금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흑도 최대한 압박을 주면서 막아가면서 최대한 공배를 채우면서 행마를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때도 이제 백의 모양의 흠집을 남기면서 이제 한 칸을 뛰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약점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때도 백은 그냥 끊어서 뭔가 흑을 공격하고 싶은데 끊을 경우에는 씌워가는 자세가 좋아서 사석 작전에 딱 걸려들게 돼요. 돌림을 당하게 되면 백이 무거워지죠. 돌이 뭉쳐서 포도송이가 됩니다. 다시 이렇게 약점을 지켰을 때 이제 이미 많이 활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백이 불만이고요. 그래서 백은 일단은 이 흑 좌측에 두 점 석점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중앙 쪽을 밀어서 좀 체력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밀고 늘고 한 번 더 밀고 보통은 4번까지는 늘어주거든요. 이렇게 4줄까지 이제 늘어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좌측의 흑도를 공격하는 거죠. 이때도 차렷 자세로 중앙이 꽤 단단하니까요. 뭐 있더라도 얼마든지 밀고 한 칸을 띄어서 씌워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렷 자세로 좀 흑을 강하게 압박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귀에서 날일자를 두어 놓고 백이 붙여서 둘 때 이제 귀를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지금 모양에서 가볍게 좀 패를 유도하는 멋진 맥점이 되겠습니다. 건너붙이는 수가 이제 바로 끊겠다라는 의도인데 이렇게 끊기면은 당장은 흑이 패감이 부족해요. 패감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흑이 안 되고요. 그래서 흑도 이제 이왕이면은 패를 하더라도 이렇게 막아서 추후에 이제 단수를 쳐서 건너가는 모양으로 패를 거는 것이 좋은데 지금도 패감이 없습니다. 패를 일단은 보류를 하고 중앙으로 두게 되는데 백으로서 이 모양이 일단 상변에 흑에게 좋은 세를 내주었고요. 그리고 귀가 아직도 패를 걸 수 있는 이 뒷맛이 남아 있어서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은 이제 뭐 패를 해소해서 이제 두는 변화 지금 어제 좀 보여드렸었는데 뭐 일단은 이 모양 자체로 귀는 깔끔하게 살았습니다만 흑이 이 넉점을 가지고 좀 사석으로 활용하는 이 밀어가는 수가 강력해서 백이 약간은 좀 불리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수순 가운데 이 건너붙이고 흑이 막았을 때 이제 백도 뭔가 흑돌에 약간 활용을 하는 이 붙여가는 수가 아주 기민한 수순인데요. 붙였을 때 뭐 이어서 둔다면은 이미 좀 이득을 보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도 이득이고 약간 무거워진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추후에 뭔가 흑도를 압박해 갔을 때 이 붙여둔 교환 자체로 약간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미묘한 차이여서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똑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 교환 자체로 백이 조금 이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한 칸 높은 협공에서 두 번째 시간에 강좌에서 좀 많이 알려드린 부분이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이어서 강좌를 전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흑이 고분고분 이어서 받아준다면 백이 단수를 쳐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때
이때 중앙 쪽을 꾹 이어서 공배를 채워서 자충을 한 수라도 더 메우게 된다면 또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만약에 이 교환만 해둔 상태로 똑같이 단수를 쳐서 둔다면 이번에는 흙이 바로 패를 걸어서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배가 채워졌기 때문에 자체 패감이 아주 유력하거든요. 이 패를 해소를 하면 당장 저침수로 인해서 베개 행마가 안 나와요. 뭐 뛰면은 끼워서 잡히죠. 뭐 이렇게 뭐 우영으로 삐질삐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망했습니다. 사석작전에 걸려들었고 뭐 또는 반대로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예요. 흑도를 잡고도 백이 망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백은 흑이 만약에 이어서 좀 뒷공배를 좀 채워서 좀 자충을 유도하는 수를 두어 온다면 이때는 이제 패를 하면 안 되고요. 서로 각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은 이어서 한 점을 살려놓고 흑도 건너가야 됩니다. 이때 다시 변해서 이 붙여둔 수를 이용해서 단수를 쳐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흑도 이제 중앙을 먼저 이어놓고 이제 백도 일단 중앙 뚫리면 안 되니까요. 일단 막아두어야 되는데 약간 허술하지만 뒷맛은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막아두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바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좀 무리스럽고요. 그래서 흑도 백이 한 칸을 뛰고 중앙에 봉쇄를 했을 때 물론 뒷맛은 나쁩니다만 약간 반봉쇄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또 귀를 한 점을 제압하면서 사는 형태를 구축할 수가 있겠는데요. 백이 이제 한 점을 따냈을 때 서로 각생이 일어나는 변화예요. 네, 사는 과정에서도 하나 찔러놓고 백이 받을 때 다시 이렇게 붙여서 뻗어서 집을 만듭니다. 분리된 집을 만드는 건데 또 동시에 뭐 중앙에 끊어가는 약점 등을 노리고 있어서 백도 단단하게 약점을 일단 하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흑도 뭐 이렇게 지킨다면 완승이지만 발이 느리기 때문에 최대한 백 모양에서 좀 집을 부수면서 이 붙여가는 수가 맥점인데요. 이제 붙여서 또 살아둘 때 단수를 쳐서 이렇게 서로 각생이 일어나는 변화예요. 조금 수수는 길지만 이러한 변화가 이제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은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뭐 꼬부리거나 나를자를 두거나 행마를 하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나를자가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백도 약점을 나를자로 지켜두게 되는데 그걸 찌르는 수가 있죠. 나를자로 지켜두면 흑이 늘어서 여기까지 일단락되고 5대5로 호각의 결과입니다. 자, 수순이 꽤 어려워서 저도 이 정석의 변화를 좀 공부를 한다고는 열심히 하는데 막상 실전에 나왔을 때 잊어버려서 실수한 경험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두어봐야 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수순이 꽤 길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수순을 돌아가서요. 처음으로 이 한 칸 높은 협공의 변화에서 나를자를 씌웠을 때 백은 나와서 끊게 되고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아주 흥미진진하면서도 난해합니다. 흑은 이제 막아서 백도를 최대한 압박을 하게 되고요. 단수를 쳐서 자연스럽게 한 칸 뛰면서 또 약점을 지키는 행마가 좋습니다. 이제 백도 이 씌웠을 때 사석작전에 걸리기 때문에 밀어서 악수 같아 보이지만 최대한 단단하게 두터움을 쌓아 놓고요.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차렷 자세로 흑돌 전체를 압박할 수가 있겠는데 흑도 이제 먼저 있는 것은 무거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먼저 응수타진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수상전을 하는 것은 약점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좀 제가 두 번째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변화인데요. 그래서 흑은 그냥 가만히 젖혀서 패를 유도하는 자세를 이제 취하게 되는데 이때 백이 단수를 친다면 그냥 꼬부려서 버리고 두면 됩니다. 선수 잡아서 계속 큰 곳을 두고 두고두고 이 패맛이 남아 있어서 조금만 두다 보면 패를 이용해서 시한폭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이 좋은 결과는 아니고요. 그래서 백도 둔다면은 한번 붙여놓고
받아줄 때 이렇게 또다시 타협이 일어나게 되는데 좀 약간 이득이라 보는데 이렇게 두더라도 사실 흙은 나쁘지 않아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는 뒷공매를 꾹 이어서 이제 팩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단수 쳐서 꼬부렸을 때 자체 팩감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유도하는데 백도 이때는 각생으로 이어놓고 건너가고요. 흑도 한 점을 제압하기 전에 중앙 쪽을 먼저 이어서 백돌의 약점을 만듭니다. 다시 이렇게 서로 각생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아주 유명한 정석이에요. 단수치고 이렇게 두었을 때 흑도 한번 날일자 달려놓고 지켜놓는 수순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아주 조금씩의 변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앙 봉쇄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그냥 밀고 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날일자를 둘 것인지 인공지능을 놓고 검토해 보면 승률상으로는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추후에 이런 자리 흙은 밀어놓고 똑같이 이렇게 제압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승률도 비슷하고요. 네, 혹시라도 이런 변화도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수는 비록 길지만 나름 한 수 한 수 의미를 좀 알아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리라는 생각을 해요. 흙도 이제 응수여하에 따라서 백의 대응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어두면 자체로 활용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애초에 가던 길을 가면 되고요. 흙이 중앙 쪽 자충을 채워서 뒤로 잇는다면 이때는 변화가 달라지니까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각생의 변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보여드려야 될 변화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흙이 두세 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하나 또 남아 있어요. 어떤 선택이냐면 이때 차렷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수를 두었을 때 승률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버그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때 백이 이제 붙여서 살기 전에 기민하게 먼저 이득을 보는 교환을 이제 추천합니다. 지금은 흙이 이어도 뭐 패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오히려 큰 손해이고요. 지금은 삼선을 잇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석점은 요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야 되고요. 이때 다시 이렇게 늘어가게 되면 중앙 쪽에서의 변화가 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곳을 찌르고 백은 이제 당장 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당장 끊는 것은 일단 저도 일단 모양이 안 좋아서 검토를 해보지 않았는데 당장 끊는 변화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젖히는 수가 정수인데요. 당장 끊어가면은 왜 안 좋은지 한번 검토해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검토를 해보았더니 뭐 중앙을 늘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2선을 붙이고 1선에 호구를 쳤을 때 흙이 쉽게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흙이 이렇게 두 집을 만들어서 살고 나면 뒷공배를 채워서 끊는 약점도 남게 되고요. 그리고 귀는 한번 늘어서 더 살아두어야 되는데 귀중한 선수가 흙에게 돌아가요. 이렇게 꼬부려서 나왔을 때 백이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모양이 안 좋은 수는 피하는 게 좋은데 막상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붙이고 일선에 이렇게 호구를 쳐서 집을 만들어가는 행마가 제격이네요. 아주 멋진 수순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중앙 쪽을 젖히고 흙도 따라서 젖힐 때 이제 끊고 일어나는 변화. 이 변화가 이제 상당히 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흙도 이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백도 약점을 늘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지키는 수가 또 아주 좋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찌르고 뚫고 나와서 끊었을 때 이 보시면은 6점이 느는 수로 한 번에 잡히죠. 살리기 위해서는 단수를 치고 흙이 나올 때 이렇게 단수로 좀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자세가 나왔을 때 흙돌이 굳이 지금 위치한 돌에 가까이 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좀 굉장히 엷은 상태이고요. 급소도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정했을 때 그냥 이어서 두는 수가 정수인데 이제 이어서 두고 흙이 찌르고 나와서 끊고 이렇게 똑같이 외길 수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백돌이 이어져 있는 것이 한결 더 획마하기에 이제 좀 수월한 측면이 있죠. 이렇게 이제 한 수 한 수 버텨서 백이 획마를 하는데 막상 이렇게 이제 흙도 꼬부리는 수가 지금 모양에서의 최선이라고 해요. 양쪽을 맛보기로 젖히는 수와 여기 막는 수를 맛보기로 한다는 건데 이제 백도 아주 치열하게 중앙줄을 한번 젖혀놓고 받을 때 이 선의 입구자로 획마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을 때 복잡하긴 합니다만 백이 한 수 한 수 좀 처절하게 버텨가면서 흑도를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흑보다는 이제 수순이 진행될수록 인공지능은 백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고요. 조금 수순이 어렵긴 합니다만 외길이어서 흑이 만약에 다시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 이렇게 늘어서 둔다면 한번 붙여놓고 잽을 날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귀를 늘어서 두세요. 그러면 흑도 이제 뒷맛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끊어달라는 주문입니다. 네, 끊는 수는 좋지 않고 백도 젖혀서 끊어가게 되는데 흑이 잊고 나서 꾹 이었을 때 한 수 한 수 처절하게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두다가 보면 흑도 몇 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느는 것은 뒷공매가 좀 많이 비어 있어서 백이 한결 여유가 있거든요. 수상전에서는 이게 안 되죠. 뭔가 공배를 채워가야 되는 상황인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젖혀서 다시 또 이렇게 호구를 쳐서 양쪽 다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승률상으로는 거의 5대5인데 저는 굳이 그 이후의 변화까지 완벽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수 한 수 술기하면서 좀 이런 수도 밀었을 때도 한 칸 띄어서 획마하시고 이런 수도 단수 쳐서 한 수 한 수 나오면서 이렇게 두어보시면 충분히 백이 둘만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 강좌에서 제가 젖혀가는 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렸었는데 이때 이제 늘어가는 수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백이 좀 버텨가는 수가 있어서 충분히 백으로 둘만 하고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이 선을 붙여가는 수도 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붙여가는 수를 백이 만약에 젖혀서 한 점을 제압한다면 수상전에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백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이 선을 붙여서 양쪽 맛보기로 한 점을 제압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백이 귀를 살아갈 수가 있고 물론 흑도 변해서 좀 흑도를 가볍게 보면서 획마를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인공지능은 흑보다는 백에게 손을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 6대4 정도로 백이 우세한 결과이고요. 흑의 다양한 선택 가운데 이 붙여가는 수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붙이는 맥점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칸 높은 협공에서 이제 나를자로 씌웠을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변화에서 또 파생된 또 변화들을 디테일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우리 애기가 여러분들께서도 비록 어렵지만 한번 재미있게 두어보세요. 저도 사실 실전에 나오면 한 칸 뛸 때가 많은데 떨려서 나를자를 잘 못 두거든요. 근데 막상 우상기에 지금 보시면 우군에 돌이 있을 때는 변화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결국은 밀어서 사선을 밀어서 두어야 되는데 그 상변에서 우상기에 돌이 있다면 꽤 좋은 자세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귀에서 뒷맛도 깔끔하게 잡히는 상황이 아니라 패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백보다는 좀 흑이 더 조금은 두기 쉽지 않은 쉬운 정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로 어렵겠지만은요, 과감하게 한번
나를자 씌워가는 정석 두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나를자 씌웠을 때 나와서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타협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삼선 쪽을 밀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굴복 같지만 이렇게 삼선 밀어놓고 나를자를 두었을 때 그 다음에 변화를 모르면 좀 상대방을 충분히 당황시킬 수 있고요. 의외로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 강력합니다.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